튀르키예 강진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윤수 전 포항공대 환경공학부 특임 교수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계속해서 인명 피해 상황이나 강진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상황은 뭐 피해나 이런 부분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고요. 먼저 이 규모가 7.8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쉽게 생각하면 어느 정도의 위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것을 에너지로 환산할 수 있는데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3,000조 줄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줄이라는 것은 귤 100g짜리 귤, 네. 그것을 1m 정도 옮기는 데 드는 힘이에요. 근데 그렇게도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우리나라 한반도 영역에서 연간 지진이 평균적으로 연간 일어날 수 있는 에너지가 약 2조 줄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투르키에서 일어난 지진은 그것의 1500년에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지진 에너지의 1500년에 해당하는 그러한 에너지입니다. 와, 이게 또 폭발 위력으로 환산한 게 히로시마 원폭의 3만 배 이상의 위력이다라는 말도 있던데 이것도 맞는 표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고 튀르키예에서 7.8 규모의 강진이 발생한 게 보니까 이번이 처음이 아니더라고요. 네. 84년 전에도 같은 규모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단 자주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이렇게 강진이 발생한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경계부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지금 지진이 일어난 곳은 유라시아판, 그리고 남쪽에 아프리카판, 그리고 동쪽에 아라비아판 세 개가 만나는 삼중점입니다. 트리플 정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네네. 그곳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우리 그 옛말에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것이 지질학에는 상당히 비유가 잘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판이라고 하는 굴러온 돌이 박혀 있는 유라시아 판에 속해 있는 그러한 작은 판들을 밖으로 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지금 지진이 일어난 그 소지계는 유라시아는 이제 그 작은 지계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네. 아나톨리안 소지계라고 있습니다. 그 유라시아 판에 속하는데요. 네네. 그 소지계하고 이란 판도 소지계거든요. 그래서 아라비아 판이 굴러온 돌이 이 박힌 돌 두 개를 양쪽으로 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톨리안 판의 입장에서 봐서는 동쪽에 동아나톨리안 단층이 있고요. 북쪽에 북아나톨리안 단층이 있습니다. 이 단층대가 그 터키에서 주 단층대에 속합니다. 일단은 위치 자체도 대륙판이 충돌하는 경계 위치에 있고 아라비아판이 이동하면서 밀어내면서 좀 강력한 규모의 강진이 발생한 거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4년 전에 이런 강진이 있었고 84년 만에 다시 이런 강진이 있는 거여서 그동안에는 왜 이런 지진이 없었다가 다시금 이렇게 큰 강진이 났다고 봐야 될까요? 왜냐하면 그 판과 판 사이에는 마찰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견디다가 그것이 더 이상 이제 견딜 수 없는 힘이 축적이 될 때 에너지라는 건 계속 축적이 되고 없어지진 않거든요. 네네. 그때 이제 삐꺼덕하고 이제 그 에너지가 한순간에 해소되는 겁니다. 그 현상이 지진이고요. 알겠습니다. 특히나 피해가 컸던 이유가 7.8 지진이 있고 나서 그 뒤에 여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진 중에 7.5의 추가 지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인데 보통 이렇게 큰 규모의 여진이 잇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까? 네, 뭐 통상은 커다란 지진에는 또 그에 견딜 만한 그러한 지진도 나타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것이 지진 에너지가 해소되면서 주변에 축적된 것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더 큰 게 축적이 돼 있다면 그것이 다시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에 게 전진이 되고 뒤에 게 이제 본진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단층 사이에는 그런 에너지가 응력 에너지가 이렇게 축적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지진과 관련해서 흔히 말하는 게 뭐 환태평양 조산대, 불의 고리 이 부분을 많이 말하는데 지금은 단층이 부딪히는 거라서 이 부분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다행히도 불행 중 다행히도 전 지구가 다 지진이나 화산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네네. 특히 이제 많이 일어나는 곳이 있는데요. 이게 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움직이는 속도와 방향이 서로 다른 그러한 단위체를 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전 지구에 한 14개 정도의 판이 있는데요. 그 판과 판 경계에 그런 피해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지진 피해가 거의 그 판 경계부에서 일어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나 이제 미국이나 이런 남미 같은 데는 불의 고리의 환태평양 조산대라고 하는 그런 곳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이 환태평양 조산대의 특징은 뭐냐면 대부분이 그런 해양 지각이 대륙 지각 밑으로 들어가면서 일으키는 지진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는 특히 해양에서 흔히 일어나기 때문에 쓰나미가 동반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환태평양 조산대 말고 또 하나의 그런 조산대가 있는데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입니다. 이번에 일어난 터키의 지진은 알프스 조산대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의 특징은 대륙 지각과 대륙 지각의 충돌입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의 대륙 지각이 다른 하나의 대륙 지각 밑으로 들어가면서 그 다른 하나를 들어 올립니다. 그래서 산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말라야라든지 알프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곳에서 일어나는 피해이기 때문에 그 환태평양에서 일어나는 거하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말씀해 주실 때 여진과 관련해서 주변에 축적된 에너지가 이제 지진이 일어나서 그 부분을 건드리면 계속해서 여진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길면은 몇 달 동안 여진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그런 신뢰가 있습니다. 그 동일본 대지진 경우도 상당히 오랫동안 그런 여진이 발생했었고요. 우리가 예전에는 그 버스를 이렇게 탔는데 많은 버스를 이제 타고 다녔는데 차가 이제 이렇게 급정거할 때는 이렇게 밀리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밀고 계속 도미노처럼 이제 이렇게 밀리잖아요. 그래서 네네. 다시 이제 안정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한 사람이 밀고 하는 것들을 여진이라고 본다면 이제 그것이 안정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거죠. 지금 아까 이제 저희가 대륙판을 좀 분석한 사진을 함께 보여드렸는데 말씀해주신 대로 아라비아판이 동쪽에서 밀고 들어오면서 아나톨리아판을 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동아나톨리아판보다 북아나톨리아판이 더 좀 우려된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어서 이거는 왜 그런 분석이 나오는 건지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것은 어떤 그러한 이제 길이나 혹은 이제 지계 자체의 이제 길이나 혹은 지계가 상당히 그 불안정한 아주 그 약한 그러한 암질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예를 들면은 아라비아판은 약간 1시 방향, 12시에서 1시 방향으로 북상하고 있거든요. 어떤 판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지구의 그것의 중심점은 지구 표면에 존재하거든요. 오일러폴이라고 하는데 이 아라비아판은 영국 웨일즈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굴러온 돌이죠. 그래서 박힌 돌인 아나톨리안 소지계하고 이러한 소지계를 양쪽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나톨리안을 중심으로 봤을 때 동쪽에 있는 경계부가 이것이 동아나톨리안이고요. 그리고 북쪽을 달리고 있는 경계 단층대가 북아나톨리안입니다. 지금 이렇게 판들이 계속해서 좀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이런 대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여진에 대한 우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글쎄요. 튀르키예로서는 어떤 식으로 좀 대비를 해야 될지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사실은 규모 7이 넘으면 우리가 규모가 증가할수록 지진 규모가 증가할수록 그 진폭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규모 7이 넘으면 더 이상 진폭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포화되거든요. 그건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파괴로 쓰이는 겁니다. 즉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거든요. 지구라고 하는 것은 탄성체이기 때문에 이제 진동을 종처럼 진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특성이 있는데 7이 넘으면 더 이상 돌아오질 않습니다. 영구적으로요. 따라서 그런 곳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에 대한 내진 설계, 네네. 특히 중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더 강화해야 되는 것이죠. 네,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주변국들도 좀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과거 인도네시아 지진 때만 해도 쓰나미로 굉장히 큰 피해가 발생한 바 있어서 쓰나미 피해도 우려되고 있는데 실제로 인접국에 어떤 쓰나미 경보나 이런 게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제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그것은 이제 대륙 내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네네. 그 쓰나미가 일어날 그런 그 피해를 줄 확률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혹시나 이게 워낙 강력한 지진의 규모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여진이 일어난다면 그 주변국으로 이제 뭐 쓰나미나 이런 부분은 딱히 뭐 우려해도 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걸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내륙 한가운데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집트 카이로에서도 진동이 느껴집니다. 1000km가 떨어졌는데 진동이 느껴질 정도라고 하고 지금 지진의 여파가 우리나라 지진계에도 감지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지금 7,400km 정도 떨어 있거든요. 이 정도면 이런 현상을 어떻게 좀 분석을 해야겠습니까? 네, 관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지진을 미칠 수 있는 확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판들이 10여 개의 판들이 서로 독립된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 에너지가 그러한 판 경계부에 축적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넘어서 다른 판 경계부에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이 올 가능성은 없다라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셨고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뭐 지진 안전 지역이 아니다라는 말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올해 초에도 충북 괴산에서 지진이 발생한 바 있고 이 정도의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우리나라 어떤 지리적 위치상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지진이 안전지대는 아니지만 네. 판경계부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습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연간 지진 에너지가 2조 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네. 일본 열도 같은 경우는 계산해 보면 6경줄입니다. 우리의 3만 배입니다. 연간 지진 배출되는 지진 에너지가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까 규모 7을 굉장히 중요한 경계로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계기 지진으로는 규모 7이 일어난 적이 없거든요. 그래 그 규모 7 이내에서는 현대 과학으로도 내진으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본에서는 뭐 저희도 익히 알고 있었지만 굉장히 많은 지진이 발생하는데 그렇다면 일본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도 끼칠 영향 가능성 이 부분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거든요. 네, 직접적으로는 이제 큰 그런 대부분의 에너지가 일본 열도의 판 경계부에서 거의 다 소모되고 네. 그 중에 일부가 이제 그 대륙 내부로 축적이 됩니다. 따라서 그것은 오랜 지질 시대 동안 그렇게 이루어져 왔고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이게 지진이라는 게 굉장히 좀 대비하는데 시간이 오래 필요해 보이거든요. 지금 당장 우리나라에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도 대비는 지금부터 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식으로 대비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네, 그것은 우리가 내진 설계를 하는데 규모 2를 늘리는데 엄청난 비용이 소모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 경제 여건을 봤을 때 그 건물의 중요도에 따라서 그 설계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현재 그것은 이제 전문가 그리고 국민분들
그리고 정부분들 그래서 서로 협의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제 판단에는 잘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지켜지도록 이런 건물들의 그런 내진에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그것을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또 하나는요. 네네. 우리가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산사태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싱크홀이나 이런 것들이 또 이 지반이 약해지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철저히 그것을 조사하고 그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윤수 전 포항공대 환경공학부 특임 교수와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